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량 구매를 도와드리고 알려드리는 남자 차도알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제가 약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꾸준히 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트림과 옵션 파헤치기를 해볼 차량은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던 K3 GT 차량입니다. 출시하기 전부터 이제 뭐 사질 유출본이나 몇몇 실사 사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끌었어요. 어, 사실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봤을 때 유출된 사진으로 봤으면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뭐 K3 GT 역대급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난 후에도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계약하신 분들도 많고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죠. 이제 5도어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스타일로 나왔는데 뒷모습이 굉장히 이뻐요. 네, 약간 i40 현대 i40를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이쁘고 옛날에 벤츠에 CLS 슈팅 브레이크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고 아니면 뭐 포르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약간의 파나메라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4도어는 일반 세단 올뉴 K3와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요. 5도어만 이러한 해치백 스타일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뭐 실사들을 좀 봤을 때 밝은 색상보다는 약간 어두운 계열 이 보이시는 게 지금 그래비티 블루라는 색깔인데 좀 어두운 계열이 약간 이쁘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약간 쥐색이나 검정색 아니면 이런 남색 계열. 그래서 실제로 차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4도어랑 5도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옵션과 트림 구성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만 보신다면 이제 4도어, 4도어에서만 세단 형태의 일반 K3 형상이죠. 4도어에서만 매뉴얼이죠. 수동을 선택하실 수 있고 5도어에서는 아예 수동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4도어의 매뉴얼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시트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제 4도어 일반 세단형 차량에도 뒷좌석 폴딩을 넣어줄 것이다라는 말이 조금 있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기아차에서 안 넣어줬고요. 뒷좌석 폴딩 시트는 이제 5도어 해치백 스타일인 5도어에서만 폴딩 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옵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5도어를 기준으로 해서 파헤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은 GT 베이직과 GT 플러스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가지 트림인데 시작가가 GT 베이직은 2224만원, GT 플러스는 2464만원이고요. 4도어랑은 약간 가격 차이가 있어요. 4도어는 217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차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GDI 엔진이에요.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와 i30 1.6 터보에 들어가던 똑같은 엔진인데 아직까지 말이 많죠. GDI 엔진이 내구성이 안 좋다. 뭐 실린더 벽을 다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1.6 터보 GDI 엔진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GDI 엔진은 약간이나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타야 되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단 DCT 미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동 기반의 그런 미션이죠. 그래서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고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성능으로는 이제 역시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출시 전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여러 막 갑론을박이 많았죠.
어떤 분께서는 그냥 일반 세단과 동일하게 토션빔이 들어간다. 어떤 분은 이제 멀티링크가 들어간다. 말이 많았는데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세단에는 토션빔이 들어갔고 이제 아반떼 스포츠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GT에는 이제 멀티링크를 넣어주겠다 싶었는데 역시 멀티링크를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토션빔을 넣어줬으면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멀티링크는 잘 넣은 것 같고요. 멀티링크가 토션빔보다 좋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와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이제 가상의 약간 엔진은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주는 사운드를 넣어주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사양으로 요즘 새로 출시하는 차량들의 추세가 됐어요. 약간 기본 안전사양 옵션을 다 넣어주는 걸로. 그래서 전방 추돌 방지, 추동 경고라는 옵션을 기본 적용하고 있죠. 이건 어떤 옵션이냐면 이제 앞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이렇게 차가 나타나면 알아서 제동을 걸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지 않으시면 차량만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상당히 안전한 그런 옵션이죠.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경고. 이것도 역시 옛날엔 고급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기본 적용입니다. 차선을 인식을 해가지고 차로를 가운데로 몰고 가게끔 하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가고 하이빔 보조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두울 때 켜주고 하이빔을 켜주고 또 앞에 뭐 물체가 있으면 꺼주는 그런 시스템 들어가고요. 후방 센서 역시 들어가고 에어백 들어가고 있습니다. VSM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이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경사로에 이제 정차를 하실 때 브레이크를 깊숙하게 밟으시면 차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급 제동 경보 시스템 들어가고 있고요. TPMS도 들어가고 있고 이 정도는 요즘 굉장히 자동차 지식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타이어 4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마다 공기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시스템이고요. 카시트 고정 장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장 사양을 보실 텐데요. 옛날에 아반떼 AD에서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아예 틀렸잖아요. 전면 뭐 범퍼에부터 시작해서 헤드라이트와 약간 뭐 이렇게 바디킷 같은 그런 부분이 아예 차별화를 두었는데 K3 GT 같은 경우에는 물론 5도어는 아예 세단과는 다른 모델로 나온 거고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렇다 할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어요. 일반 세단이랑. 그래서 GT 전용으로 약간의 포인트들을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인트들을 어떤 걸 넣어줬냐면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줬어요. GT라는 엠블럼도 넣어줬죠.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 취향을 많이 타실 것 같아요. GT 엠블럼은 잘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검은 색깔로 이렇게 커버 씌워주는 거고 18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인치 휠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마제스티 솔루스 금호 타이어 들어가고 있고요. 휠도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꽉 차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휠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블랙 카이그로시 사이드 실 몰딩과 리어 디퓨저 들어가고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약간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시스템인데 저는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없진 않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머플러 들어가고 있고요. GT 엠블럼 역시 들어가고 리어 스포일러 5도어에만 들어가는데 리어 스포일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엄청난 날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위에 이렇게 일반 뭐 SUV 같이 이렇게 보조제동등이 들어간 스포일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들어가고 있어요. 노란색 전구가 들어가는 헤드램프고요. 데이라이트도 이렇게 기아 자동차의 약간 어떤 특색이죠. 4구짜리 LED. 그래서 스포티지 더 볼드에도 넣어준 그런 데이라이트고요.
그러니까 포르쉐 느낌이 나는 데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개등 들어가고요. 누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범퍼에 블랙 하이그로시 약간 유광 느낌 나는 그런 범퍼를 넣어주고, 서라운드 몰딩과 손잡이에 조명 넣어주고요. 역시 5도어 해치백이다 보니까 뒤쪽에도 와이퍼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사양으로 보시겠습니다. 내장 사양으로는 GT 전용으로 역시 도어 암레스트, 저 사진 왼쪽에 스티치 보이시죠? 빨간색 넣어주고, 스티어링 휠도 D컷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약간 스티어링 휠 박음질이 빨갛게 돼 있죠. 변속기 노브에도 역시 빨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카본 패턴도 이거 들어가고 있고요. 블랙 인테리어 들어가고, 클러스터는 일반 3.5인치 클러스터 들어가고 있고, 가죽 D컷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노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롬으로 된 커버를 씌워준 알로이 페달이 들어가고, 안쪽에 도어 핸들도 세팅 크롬으로 넣어주고, 세팅 크롬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바이저에 거울과 조명 넣어주고, 선글라스 케이스, 룸램프, 룸미러, 소프트재질 크래시 패드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사양으로는 GT 전용으로 시트가 들어가요. 상당히 탐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소곱창 같이 이렇게 시트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제가 앉아보진 않았는데 차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출고가 돼서 전시장 같은 데 있으면 한번 꼭 앉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트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만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앞좌석 열선, 뒷좌석 폴딩 가능하고,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팔걸이도 있고요. 헤드레스트 높이도 조절 가능합니다. 편의사항으로 기본으로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고, 스마트 트렁크는 이제 스마트키를 소지하시고 트렁크 근처에 약 3, 4초 동안 이렇게 머무르시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C타입에 전자식 MDPS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은 핸들, 스티어링 휠이죠. 이렇게 높낮이 그리고 앞뒤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파워도어, 파워 윈도우, 그리고 오토라이트도 기본 적용이고요. 계기판 조명 조절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오토 에어컨은 아니고 수동 에어컨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 필터와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들어가고, 파워 아울렛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은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기지 네트와 패들 시프트 기본 적용이네요. 이제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이제 기어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멀티미디어 사양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GT 베이직에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보실 텐데요. 스타일 GT가 64만원입니다. 스타일 GT는 풀 LED 헤드램프예요. 저는 이거 무조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LED 헤드램프를 많이 뽑으시는데, 약간 유행이나 추세 같은 걸 수도 있고 안전한 걸 수도 있고 밝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할로겐 램프 누런색 전구죠. 그런 걸로 이거 스타일 추가 안 하시고 그냥 누런 거 뽑으시면 무조건 후회하실 겁니다. 네, 이거는 꼭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인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할로겐으로 뽑아서 LED 헤드램프로 변경하는데 뭐 구조 변경 비용까지 다 해서 약 150만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근데 64만원을 추가하시면 LED 헤드램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만원에 앞좌석 통풍과 룸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넣어주고 있고요. 이것도 무조건 넣으세요. 통풍도 뭐 싸제로 시공하셔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식 룸미러는 밤에 운전하실 때 룸미러가 뒤에 차가 이렇게 라이트가 비추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액정 밝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와 흑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추돌 경고 74만원인데 보시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와이즈에
전방 추돌 방지 보조가 이제 사람까지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추가를 안 하시면 자동차만 인식을 하고 드라이버 아이즈를 넣으시면 사람까지 인식을 해서 제동을 걸어준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으시면 이제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앞차 간격 유지하면서 가속 감속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차와 출발까지는 지원하지 않아요. 네,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후측방 충돌 경고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차선 변경하실 때 양 옆에 차가 있으면 뭐 사각지대에도 포함되고요. 노란색으로 경고를 알려줘요. 차선 변경하실 때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고요. 후방 교차 추돌 경고는 후진하실 때 뒤에 사람이 있거나 차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면 인식을 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후방 센서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인식을 해서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보팩 128만원인데요. 유보팩은 유보 3.0 원격 시동이 들어가는 그런 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년 동안 무료입니다. 원격 제어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를 넣으시면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고요. 넣지 않으시면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오토 디포그는 이제 앞에 김서림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없애주는 시스템이고요.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GT 베이직이었고요. 다음으로 GT 플러스로 가시겠습니다. GT 플러스는 2,464만원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 베이직에서 주는 모든 사양을 포함해서 또 추가로 주는 게 전방 센서 들어가고요. 운전석만 이제 창문 올리고 내리고 오토로 되고 이제 뭐 물체가 끼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들어가고 있고요. 외장 사양으로 풀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입니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마찬가지고요. 와이퍼도 에어로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장으로는 계기판이 슈퍼비전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클러스터와 성능 차이는 전혀 없고 그 LCD 계기판에 컬러로 들어오는 거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미관상 이쁜 거. 그리고 무드 조명이죠. 약간 앰비언트 라이트보다는 못하지만 약간 뭐 스피커 쪽이나 살짝 약간씩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조명을 넣어줘요. 상당히 밤에 보면 고급스럽고 이쁘긴 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핸들 가니쉬에 블랙 하이그로시와 도트 패턴 이렇게 넣어줬고요. 시트는 GT 전용인데 이제 가죽으로 넣어줘요. 천연 가죽 100%는 아니고 인조랑 조금 섞었을 텐데 이렇게 인조 가죽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앞좌석 통풍 기본이고 이제 앞좌석 뒤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네트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고요. 편의사항으로 열선 핸들을 넣어주네요. 베이직 트림에서는 물론 가죽 핸들이지만 가죽 핸들과 가죽 변속기 노브지만 열선 핸들은 안 넣어주고 이제 GT 플러스에서만 열선 핸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룸미러와 하이패스 기본이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기본입니다. 역시 공기청정 모드 오토 디포도 기본이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도 기본 적용이고 센터 콘솔 안쪽에 USB 급속 충전 단자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시면 썬루프가 44만원이고요. 이건 뭐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팩도 GT 플러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49만원입니다. 시트팩은 지금 운전석 파워 시트죠. 전동 시트로 이제 수동이 아닌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운전석에 이제 허리 지지대 럼버 서포트라고 하죠. 허리 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 넣어주고요.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고 뒷좌석에 송풍구 넣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알찬 옵션이죠. 이것도 뭐 뒷좌석에 사람을 많이 태우신다 싶으시면 무조건 넣으시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드라이버 와이저 후측방 충돌 경고 74만원 GT 베이직과 동일하죠.
그리고 스마트 내비게이션도 동일한데 이제 크렐 사운드 스피커만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142만원입니다. 역시 취향에 따라서 사운드를 중요시 하신다 싶으시면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미쉐린 서머 타이어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 GT 베이직이던 플러스던 휠이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요. 22540 R 18인치 휠 타이어인데 미쉐린 타이어를 선택 안 하시면 18인치의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이건 약간 달리기용이 아닌 승차감 위주로 만들어진 약간 고급 타이어긴 해요. 근데 이제 미쉐린 타이어로 넣으시면 25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뭘 넣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쉐린 썸머 타이어라고 하니까 미쉐린 PS4 정도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출고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정보가 조금씩 나오겠죠. 그거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막 서킷도 가시거나 아니면 공도에서 좀 밟는 스타일이시다 싶으시면 미쉐린 서머 타이어 넣으시고요. 그냥 기본 18인치 마제스티 솔루스는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위험하지 않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에 윈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K3 GT 옵션과 트림 모두 살펴봤고요. 총평을 해드리자면 이만한 가격대에 이 정도의 성능을 누리고, 그리고 공간과 그런 스타일리시함까지 다 갖춘 굉장히 실용적인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1.6L 가솔린 일반 자연흡기 엔진으로 준중형이 많이 나오는데 출력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준중형급에서 출력과 그리고 실용성과 뭐 공간 그리고 성능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K3는 상당히 잘 나온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옵션 구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5도어 베이직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스타일이랑 통풍 시트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운전을 조금 하신다 싶으시면 굳이 이거 드라이버 와이즈는 안 넣으셔도 되고, 옵션을 조금 더 좀 옵션을 좋아하신다 싶으시면 GT 플러스로 꼭 가시고요. 시트팩과 시트팩은 꼭 넣으세요. 최소한.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필요하신 거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3 GT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출고가 되면 저도 상당히 막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처음에 현기차를 사면 베타 테스터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어, 네, 조금 지켜보시다가 사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미 뭐 이 엔진과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엄청난 결함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만 딱 보시고 성능 딱 보시고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색깔은 조금 어두운 색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약간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기아 자동차 전 시장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배분을 안 할 것 같고, 비트 360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를 아마 할 텐데 그런 데 가셔서 실물로 직접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3 GT 트림과 옵션 파헤치기를 해봤고요. 영상 보시고 네, 필요한 옵션과 트림 잘 살펴서 꼭 현명한 소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